인생의 이막,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한 엔지니어가 은퇴 후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향기로운 공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남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카페, 그곳에 담긴 한 사람의 인생 철학과 커피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낸 한 남자의 깊고 진솔한 여정입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습니다.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일하며 기술과 씨름하던 젊은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 그것엔 파도에 저 역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운명처럼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미국계 회사로 이직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반도체, IT, 그리고 이성통신 분야를 거쳤습니다. 세상의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었죠. 그리고 제 경력의 마지막은 군사방위산업, 이른바 밀리터리 디펜스 분야였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헬리콥터, 전투기, 탱크 같은 거대한 무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의 세계에서 제 젊음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 그저 편히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죠.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제 삶에 커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해외 출장길에서 만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 이른바 스몰 토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커피 그 자체보다 커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피워내는 그 문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도 은퇴하면 저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 막연한 꿈은 어느덧 제 인생 이막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카페의 이름은 10스퀘어, 즉 10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3평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이죠. 실제로 3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작은 공간을 고집하냐고요? 유럽 출장 중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던 작은 카페들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들은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발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풍경이 참 따뜻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이 적고 혼자서 모든 것을 꾸려나가기에 무리가 없죠. 사실 지금 이 남산의 카페가 저의 4번째 카페인데 이전의 카페들도 모두 3평 내외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저는 이 자금이 주는 아늑함과 집중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가까운 소통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제 커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시카고로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인텔리젠시아라는 카페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맛본 커피 한 잔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다고 느낄 정도였죠. 씁쓸하기만 한 음료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커피에서 이런 맛과 향이 날 수 있지? 그날 이후 저는 커피의 세계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새로운 커피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죠. 당시만 해도 미국은 필터로 내리는 브루잉 커피가 대세였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스타벅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더욱 깊고 다채로운 커피 문화를 접하며 특히 소량 생산되지만 독특한 향미를 가진 스페셜티 커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남들과 다른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스페셜티 커피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커피와 얽힌 기억 중 평생 잊지 못할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직 산악자전거를 즐겨 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동료 20명과 함께 일본 대마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죠. 험한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의 기온은 뚝 떨어졌고 올라갈 때 흘렸던 땀이 내려오는 동안 차갑게 식으면서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젖은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비바람을 맞으며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오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추위에 떨며 간신히 산아래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기적처럼 자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죠. 가게에 들어서니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고 진열대에는 놀랍게도 야마자키 위스키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위스키 한 병을 사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여러 개 뽑았습니다. 그리고 위스키를 캔커피에 부어 섞어 추위에 떨고 있던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돌려 마셨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꽁꽁언 몸을 녹여주던 그 위스키 커피의 맛. 그 강렬하고 따뜻했던 순간의 커피 맛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80년대 초반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멋쟁이들은 명동의 음악 감상실을 즐겨 찾곤 했습니다. 지금의 진곡의 근처였는데 고급 오디오 상점들 사이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곳의 이름은 꿈과 같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알코올 램프를 가져와 제 눈앞에서 직접 커피를 끓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사이폰이라는 추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마치 신기한 과학 실험이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매료되어 맛은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로얄을 주문했습니다. 커피잔 위에 스푼을 걸치고 각설탕을 올린 뒤 브랜디를 붓고 불을 붙여주는 커피였죠. 파란 불꽃이 설탕을 녹이며 커피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또 한 번 어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커피의 맛을 알기보다는 그저 그 멋진 폼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커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낭만을 심어주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바리스타로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손님에게 나가기 전 반드시 내가 먼저 맛본다. 둘째, 맛이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히 버린다. 많은 분들이 왜 어떤 카페는 커피가 쓰고 어떤 곳은 너무 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마도 그 커피를 만든 바리스타가 직접 마셔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비싼 원두라도 한 잔의 실수가 가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손님에게 커피에 대해 아는 척하며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그저 편안한 대화, 따뜻한 스몰 토크를 나눌 뿐입니다. 한때 저희 가게에서는 놀라지 않으면 환불해드립니다라는 파격적인 문구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맛없으면 환불이 아니었죠. 방배동에서 카페를 할 때 한생두 업체에서 케냐의 무산소 발효 원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무산소 발효 커피를 접해봤지만 특유의 발효치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는 달랐습니다. 불쾌한 발효치는 전혀 없고 샤인 머스켓과 자몽, 사과의 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찾아낸 향은 폴라리스라는 청포도 향이었죠. 저는 이 원두를 독점으로 공급받아 아이스 에스프레소 베이스 음료로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제법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한 달 동안 무려 1000잔이 넘게 팔렸습니다. 마치 잘 만든 주스처럼 부드럽고 부정적인 맛이 전혀 없었기에 이 커피를 마시고도 놀라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1000명이 넘는 손님 중 단 한 명도 환불을 요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카페 창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일단은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조언이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영업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젊은 꼰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가게에 묶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다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친구도 세상과 나눌 대화 주제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이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사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만의 명확한 컨셉을 잡아라. 컨셉 없이는 절대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카페를 다른 모든 카페와 다르게 만들어줄 그단 하나의 컨셉,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 공간은 사실 카페라기보다는 하나의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저는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을 3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버 머신까지 들여왔죠. 그라인더도 원두의 입자를 평평하게 자르는 플랫버 방식과 맷돌처럼 으깨는 코니컬버 방식 2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하나의 원두를 가지고도 2가지 다른 방식으로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둔 셈이죠. 심지어 물 필터조차 수소이온 필터와 나트륨 이온 필터를 각각 다른 머신에 적용해 두었습니다. 물에 따라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다양한 압력, 다양한 추출 방식, 다양한 물. 이 작은 공간은 저의 호기심과 실험 정신이 가득한 놀이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았던 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가 끝나면 마음 맞는 이들과 근처에서 술 한 잔 기울이기도 하죠. 20대 젊은이부터 60대 어르신까지, 그리고 남산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우리는 커피라는 단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끝없이 이야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3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매일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듯 제 삶 역시 충만함과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 이막의 가장 완벽한